조선 왕비 열전 장희빈 사편,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까지. 지난 시간, 장희빈은 사약을 받으며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중인의 딸에서 왕비까지 올랐다가 다시 나락으로 떨어진 극적인 인생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그녀가 낳은 아들 경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장희빈의 유산은 조선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권력 투쟁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경종과 영조 사이의 치열한 대립이었습니다. 1720년 장희빈이 세상을 떠난 후 궁궐의 분위기는 무겁고 침울했어요. 숙종은 깊은 후회와 슬픔에 잠겨 있었고 신하들도 이 전례 없는 사건에 충격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경종이었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당시 경종은 이미 31살의 성인이었지만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는 그저 상처받은 아들일 뿐이었죠. 경종은 어머니의 죽음 이후 더욱 내성적이 되었어요. 원래도 몸이 약하고 성격이 온화했는데 이 사건 이후로는 사람들을 더욱 경계하게 되었거든요. 과연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아버지도 결국 어머니를 버렸는데 이런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점점 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했고 정치적인 일에도 소극적으로 참여했죠. 한편 숙종은 장희빈의 죽음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죄책감과 스트레스가 그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거든요. 그는 자주 혼잣말을 하곤 했어요. 내가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 장희빈을 너무 가혹하게 대한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들이 그를 더욱 힘들게 했죠. 그래서 1724년 숙종은 60세의 나이로 승하하게 되었어요. 숙종의 승하와 함께 조선 왕실에는 새로운 국면이 열렸습니다. 경종이 왕위에 오른 것이었어요. 장희빈의 아들이 마침내 조선의 왕이 된 것이었죠. 하지만 경종의 즉위는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거든요. 바로 이복 동생인 연인군, 훗날의 영조였습니다. 영조는 숙종과 숙빈 최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경종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훨씬 건강하고 활동적이었어요. 더욱 복잡한 것은 정치적 배경이었어요. 경종을 지지하는 세력은 주로 남인이었고 영조를 지지하는 세력은 노론이었거든요. 이는 과거 장희빈과 인현왕후를 둘러싼 대립의 연장선이었죠. 노론들은 장희빈의 아들인 경종보다는 차라리 영조가 왕이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반면 남인들은 정통성을 강조하며 경종을 지지했죠. 경종이 즉위한 후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어머니 장희빈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즉시 장희빈을 복권시키고 그녀의 묘소를 정비하도록 명령했죠. 또한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노론 세력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죄인을 복권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강력히 반대했죠. 이런 갈등 속에서 경종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원래도 몸이 약했는데 정치적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니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그는 자주 병석에 누워 있었고 국정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런 상황을 본 노론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영조를 추대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했죠. 1721년 경종 즉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바로 신임사화였습니다. 이는 남인과 노론 사이의 치열한 권력 투쟁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남인들이 숙청당하는 비극으로 이어졌거든요. 경종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어요. 그의 고립감은 더욱 깊어져 갔죠. 신임사화의 배경에는 복잡한 정치적 계산들이 있었어요. 노론들은 경종이 후사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영조를 세제로 책봉하려고 했거든요. 즉, 경종 다음의 왕으로 영조를 미리 정해놓으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남인들은 이를 강력히 반대했어요. 아직 왕이 젊으니 후사를 가질 수 있다며 맞섰거든요. 이런 대립 속에서 경종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동생인 영조를 사랑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야 했거든요. 특히 영조가 노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
경종에게는 부담이었어요. 노론은 자신의 어머니 장희빈을 죽음으로 몰고 간 세력이었으니까요. 그런 가운데 1724년 경종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어요. 영조가 세제로 책봉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경종 이후의 왕위 계승자가 영조로 확정되었다는 의미였죠. 경종으로서는 굴욕적인 일이었어요.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데 후계자가 정해진 것이었거든요. 세제 책봉 이후 궁궐의 분위기는 더욱 미묘해졌어요. 영조는 겉으로는 형인 경종을 존경한다고 했지만 내심으로는 하루빨리 왕위에 오르고 싶어 했을 거예요. 반면 경종은 동생이 자신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했죠. 형제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경계해야 하는 슬픈 상황이었어요. 1727년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경종이 갑작스럽게 승하한 것이었어요. 재위 4년 만의 일이었죠. 경종의 죽음을 둘러싸고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연사라고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독살설을 제기하기도 했거든요. 특히 경종이 평소 영조와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점 때문에 더욱 많은 추측들이 나돌았죠. 경종의 죽음과 함께 영조가 왕위에 올랐어요. 드디어 숙빈 최 씨의 아들이 조선의 왕이 된 것이었죠. 하지만 영조의 즉위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경종을 지지했던 남인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이들은 영조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과연 그가 정당한 왕인가?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어요. 영조는 이런 의혹들을 불식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우선 형인 경종을 극진히 추모했고 장희빈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풀었죠. 그녀를 완전히 복권시키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예우는 갖춰주었어요. 이는 경종을 지지했던 세력들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기도 했거든요. 또한 영조는 탕평책을 실시하여 당파 간의 갈등을 완화하려고 노력했어요. 남인과 노론, 소론 등 여러 세력들을 골고루 등용하여 균형을 맞추려고 했죠. 이는 과거 장희빈과 인현왕후를 둘러싼 갈등이 조선 사회에 미친 상처를 치유하려는 시도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영조의 치세에도 장희빈의 그림자는 계속 따라다녔어요. 특히 그의 아들인 사도세자 문제가 그랬죠. 사도세자는 영조와 갈등을 빚으며 결국 뒤주에 갇혀 죽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 장희빈의 비극을 떠올렸거든요. 왕실의 비극이 또 반복되는구나라는 탄식이 나올 정도였죠. 사도세자 사건을 통해 우리는 권력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영조도 결국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으니까요. 이는 과거 숙종이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린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권력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도 적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장희빈의 이야기가 조선 후기 정치사에 미친 영향은 실로 컸어요. 그녀로 인해 당파 갈등이 더욱 격화되었고 왕실 내부의 갈등도 심화되었거든요. 또한 후궁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새로운 기준들이 만들어졌죠. 이후 조선의 후궁들은 장희빈처럼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장희빈이 여성의 가능성을 보여준 인물이기도 해요. 중인의 딸에서 시작해 조선의 왕비까지 오른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비록 결말이 비극적이었지만 그녀의 도전 정신과 의지는 인정받을 만해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꿈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말이에요. 또한 장희빈은 모성애가 깊은 어머니이기도 했어요.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도 아들 경종을 걱정했고 그가 좋은 왕이 되기를 바랐거든요. 비록 그 방법에서는 문제가 있었지만 자식을 향한 사랑만큼은 진실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장희빈의 삶을 돌아보면 그녀는 시대의 한계와 개인의 욕망 사이에서 갈등했던 인물이에요. 조선시대라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를 단순히 악녀로만 볼 수는 없어요. 그녀 또한 사랑하고 꿈꾸고 고민했던 한 명의 인간이었으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장희빈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우선 권력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죠. 또한 질투와 욕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인간관계에서 진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줘요.
장희빈이 만약 권력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단순히 숙종의 사랑만을 추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평범하지만 행복한 후궁으로 일생을 마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녀는 더 높은 곳을 원했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희빈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그녀의 파란만장한 삶이 드라마나 소설의 소재가 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죠. 인간의 복잡한 감정들과 욕망들이 그녀의 이야기 속에 모두 담겨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장희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을 가르쳐줘요. 비록 그녀가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모든 것을 증오와 원한으로만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그녀의 삶을 통해 인간의 약함과 강함을 동시에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 왕비 열전 장희빈 편을 마치면서 우리는 한 여인의 극적인 인생을 통해 권력과 사랑, 야망과 좌절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녀의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 속에 담긴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들이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흥미진진한 조선 왕비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